자,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네. 저기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한번 볼게요. 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비자도 시장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고요. 생산자는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요,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요.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자, 1번 소비자 잉여 한번 보시죠. 소비자 잉여. 자, 이거는요, 소비자가 시장에 자발적인 거래, 교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선 개념 볼까요? 개념. 자, 첫 번째 줄에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하고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금액보다 더 싸게 물건을 사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차액을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최대한의 금액이고요. 단위당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대한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는 거야.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보시면 되겠어요. 언제나 우리 답을 나중에 2차 쓸 때는 개념 쓰시고 그래프 쓰시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원래 써야 돼요. 근데 저는 시간 걸리니까 말 위주로 쓰긴 하겠는데, 뭐 식도 쓸 수 있으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물건을 산다고 할게요.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막 해요. 특히 내가 Q0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직축 높이가 바로 뭐냐면요, 이게 바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라니까요. 맥스의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소비자가 만약에 실제 지불한 금액이 얼만가라고 하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게 P0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 할게요. 여기까지 구입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구입해도 금액은 요만큼 실제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단위당으로 따지면 내가 파란 색깔만큼 돈을 낼 생각이 있는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저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만큼만 지불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물건을 구입했다 합시다. 그러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총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면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노랑으로 할게요. 노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실제 지불한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파란 색깔 사다리꼴 면적에서 노란 색깔 이거를 뺀 나머지 그걸 우리가 소비자 총 잉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 가격이 있으면 소비자는 여기서 Q0에서 그냥 스톱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여기서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더 소비를 하는 게 나한테 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소비를 하게 되냐면 Q스타까지 소비하는 게 바람직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요. Q0 하에서는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한 단위 소비했을 때니까,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가격,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임으로, 자, 우리 한계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해요. 한계 원리에 의하면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증가시켜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까지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가격까지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요, 조금 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3페이지 가보시면, 자, 영역 구간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뼈대만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P0고 균형 수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역을 나눴죠.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2점까지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총 금액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만큼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만큼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 돼서 소비자 잉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면 A 플러스 B에서 B를 뺀 나머지 요 A가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급자 잉여랑 같이 생산자 잉여랑 같이 본 다음에 합쳐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생산자 잉여 한번 볼게요. 생산자 잉여 한번 봅시다. 자,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 가지고요 뭔가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 크기를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자, 우선 개념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자, 우리 책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시죠. 자, 생산자 잉여란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자의 유보 가격이라 할 수 있는데 유보 가격이란 건 나중에 볼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리저브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면 그 차액을 우리는 생산자 잉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은 금액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그 차이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생산자 잉여란 하면서 블러블러 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 한다라고 상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해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Q0만큼을 만약에 생산 공급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공급 곡선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비용 곡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저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최소한 돈을 받아야겠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단위 잘게 쪼갠다라고 하면 요 높이가 다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서 균형이 여기서 달성됐잖아요. 그럼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를 사러 갈 때 한 개를 사던 두 개를 사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요만큼만 받아도 나는 오케이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리면 이만큼 차액만큼 돈이 남는 거예요. 아니 콜라 가격이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한 개 만들 때는 별로 부담이 많이 들지 않아 가지고 비용이 요만큼밖에 들지 않은 거야. 근데 100원만 받아도 나는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었는데 1,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 차이인 900원만큼이 또 뭔가 생각보다 남은 이득이잖아요. 그걸 생산자 잉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잘게 다 쪼개게 되면 이 면적 전체가 바로 우리는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면적으로 해서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 책에 가보시면은 C와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실제 지불한 금액은 거기서 C 더하기 D가 되는데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예요.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면 얘는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 플러스 D보다 D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더 받았어요. C만큼 더 받았네. 요 C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좀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으로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를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 이렇게 할게요.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 그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소비자와 생산자만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수요 공급까지 같이 그렸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개념은 쉽게 쓸 수 있어요. 개념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니까 뭐 사회 아니면 시장 전체 총잉여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 주체가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누리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을 우리는 사회 전체에서 누리게 되는 총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 잉여는 핵심어만 쓰면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를 우리가 총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는데 거기 일부러 면적을 좀 맞추려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C와 D는 살렸어요. 그리고 얘를 A라고 했습니다. C, D 이렇게 있네요. 자, 둘이 이제 거래가 없었을 때는 잉여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잉여가 있게 됨으로써 또 적절한 가격을 P0로 형성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파란 색깔 면적으로 치면 요게 바로 소비자가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노란 색깔로 할게요. 생산자가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잉여가 이렇게 노란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요. 자,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꼬아가지고 이제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해요. 그래서 밑에 문제는 한번 살짝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 문제를 보시면서 해볼까요? 밑에 문제 좀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예제 한번 해서 한번 볼게요. 예제. 자, 우선 1번 한번 볼까요? 자, 공급이 점차 감소하게 돼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는가? 감소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이 감소했어요. 요걸 기본 틀로 생각해서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었는데 공급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전체 잉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소비자 잉여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있었어요. 위의 면적으로 따지면 요만큼. 근데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요.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요만큼으로 쭈그러들어요. 자, 다시요. 공급이 감소한다고 했죠? 이게 공급 감소로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균형점이 여기가 2제로에서 2원 이렇게 갑니다. 뭐 다른 걸 그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주황 색깔로 되는 면적으로 쭈그러들게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막 요걸 뭐 하진 않지만 이것도 비슷하게 합니다. 여기다 이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 좌측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하니 구하시오. 그럼 여기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이미지로 보시고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것도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한대요. 자, 그림을 쫙 그려보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가 D0 이렇게 있다가 D1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됐어요. 자, 공급 곡선은 그냥 우상향하는 걸로 살짝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돼요. 2제로에서 2원으로 균형점이 가게 돼요. 2는 이퀄리브리엄을 약자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게? 라고 하면은요. 자, 소비자 잉여가 원래 충격이 있기 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어.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지. 그래서 쭉, 그다음 쭉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딱 봐도 증가하잖아요. 왜냐면 거래량도 많아지게 되고 이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얼마나 증가했니라고 하면 주황 색깔 면적에서 파란 색깔 면적을 빼면 될 겁니다. 네, 그런 정도. 자, 3번은 우리 탄력성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살짝만 보면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 그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파른 경우가 있고요. D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가파르게 그렸나? 예, 너무 가파르게 그렸네요. 왜냐면 이게 면적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조금 절편까지 나타나는 걸로 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D0.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D1 이렇게 완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공급 곡선이 여기 접하는 점을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할게요. 그럼 가격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 균형점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자,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완만하니까 완만한 경우. 자, 가파른 기울기였다가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 가파른 기울기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완만한 기울기가 되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황 색깔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파란 색깔에서. 근데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직관적으로.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밑에서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가 만약에 내가 물건을 하나 구입했을 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인데 가파르게 되면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야, 마음속에. 여러분, 노무사 합격에 대해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높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돈으로 표현하긴 그런데 이제 거의 뭐 돈으로 표현하는 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하듯이 입찰하는 거야. 밑에다 봉투 하나 줄 테니까 노무사 합격을 위해서 이제 뭐 세상이 부패했던 어떻게 됐든 이제 돈 주고 이제 노무사 자격증을 따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앞에 분한테 물어봤더니 얼마 돈 낼 생각 있습니까? 저 500만 원이요. 뒤에 분은 1000만 원이요. 해서 뭐 하다가 5천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앞에 분은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부르면은 이거 뭐 집을 날릴 판도 되고 뭐 자신의 뭐 건강, 시간 이거 날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서부터 뭐 거의 한 300명 이렇게 잘라가지고 합격한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돈이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노무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즐거움? 이거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다 봐도 되는데 너무 많이 과하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도 줄여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많은 것을 줄여야 돼요. 잠도 줄여야 돼요. 잠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야 나는 밥을 맛있게 먹고 즐기고 뭐 식감 이런 것도 좋으네. 안 돼요. 노무사 공부할 때는 예를 드는 거예요. 밥을 빨리 먹고요. 그러니까 위 소화력도 빨리 늘어나야죠. 그래서 빨리빨리 15분 만에 밥 먹고 빨리 잠깐 산책했다 바로 또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눈이 아파 죽겠네. 책을 많이 보니까 안 돼요. 그냥 계속 눈을 막 뜨고 막 졸려도 막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많은 돈을 희생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질수록 뭐예요? 그러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의 가격은 내가 더 싸게 됐어. 그러니까 완만한 경우에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데 단위당 근데 이 경우는 더 커지고 이게 만약에 거의 수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내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거의 뭐 저 하늘 끝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이게 탄력성이 클수록 그 뜻입니다. 수요의 소비자 잉여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이 곡선의 그래프 연습하는 거니까 좀 한번 잘 봐주세요.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이건 이제 공급 곡선이 완만해질수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로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균형이면 점점점에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진 않지만 천천히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런 건데 1차에서는 이게 천천히 생각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한테 기회를 안 줘.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야. 그 순간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공을 몰고 나갈지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그렇게 했는데 가장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몸에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습하는 게 사실은 뭐 1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나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탁탁탁 문제 풀고 소비자 잉여 이게 커지나 작아지나 탁탁탁 하고 이제 그런 거 연습을 사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생산자 잉여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생산자 잉여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극단적인 경우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맨드 곡선이 만약에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디맨드 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수요의 소비자 잉여가 크다가 점차 이렇게 되면 작아지다가 수평이면 없어지겠네. 그쵸? 그래서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소잉은 빵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봅시다. 공급 곡선이 만약에 수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건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면 파란 색깔로 줄어들었다 수평이 되면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빵 이렇게 되네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생잉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빵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그 소비자 잉여를 늘리는 정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소비자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된 사회 전체적인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시장에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우리는 또 개선하는 거지, 소비자만 효용이 증가되는 게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재작년에도 뭐 시험에 2차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뭐 1차에서도 뭐 봤던 거니까 좀 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번. 텍스 부과의 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세금을 때리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게 조세라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같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내는 거예요. 뭐 탱크나 미사일을 만든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죠. 아니면 고속도로 건설해주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또 이렇게 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한테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그 대가보다도 사실은 요즘은 강제성의 느낌이 또 많아요. 자, 다시요. 조세는 살짝 써놓으면, 조세는 정부가 제공하는 뒤에 할 거예요. 그걸 이제 공공재라고 해요. 공공재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야 이런 공공재 제공해줘서 고마워해서 공짜가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요, 참고로만 보세요. 편익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익의 원칙. 네, 이런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요. 또 추가로 최근에는 이제 정부가 운영되려면 무정부 상태면 너네들 막 이렇게 뭐 망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야 되니까 운영비용 내.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또 가끔 보면은 돈 많다고 해서 너 능력 있잖아. 세금 많이 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약간 강제성도 지닌다고 할게요. 추가적으로 약간 강제성도 지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개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1번 의의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2번 유형 볼게요. 유형. 자, 정부가 이제 과세 대상에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건데, 누구한테 세금을 때리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종가세, 종량세 뭐 이런 거 할 건 아니고요. 우리 노경과 관련해서 유형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추려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누구한테 세금을 때리는가의 법적 귀착이라 하는데, 조세법상으로 생산자한테 부과할 수 있어요.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방식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살짝 요 옆으로 갈게요.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할까요? 1번. 생산자한테 부과 시 생산자에게 텍스를
부가시.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이제 답안 쓸 때도 이렇게 차곡차곡 써주시면 돼요. 정부가 생산자한테 세금을 내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만들 때마다 야, 너 거기다가 100원씩 세금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따른 생산량 단위당 만약에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할게요.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100원을 더 부과해서 뜯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금액을 얼마 받잖아요. 그럼 정부한테 100원을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비용 증가 효과로 비용 증가 부담으로 다가와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급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부담으로 작용해서 결국 따라서 공급곡선이 이게 비용곡선이잖아요. 공급곡선이 조세 부과만큼 조세 100원만큼 부과만큼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100만큼 이동하게 돼요. 이동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공급곡선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요거 뭐 여기다 뭐 소목차는 안 쓸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만큼 드니까 최소한 저는 이만큼은 받아야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 할게요. 이렇게. 근데 정부가 세금을 100원을 부과했다니까 단위당 이게 정액세라고 해요. 단위당 100원씩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당 이렇게 세금 내 이렇게. 그럼 공급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상방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세금 부과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상방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공급곡선이 T만큼 이렇게 상방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죠. 예, 끝. 이렇게요. 자, 다음에 소비자한테 부과했을 때 한번 볼까요? 2번. 소비자에게 텍스를 부과했어요. 소비자에게 텍스를 텍스 부과시. 이렇게요. 부과시. 그러니까 법이 조세법상으로 생산자한테 세금을 내냐 아니면 소비자한테 세금을 내냐 그렇게 하는 건데 정부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100원만큼 부과했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그냥 쭉 쓰진 않고 살짝 결론만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아, 뭐야. 내가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 이렇게 있었는데 정부한테 100원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니까 만족, 편익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편익이 감소한다고 생각할게요. 조세를 부과한 다음에, 조세를 낸 다음에 편익이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당 편익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리가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하방으로 텍스만큼 T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쫙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하나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원래 나 이만큼까지 만족을 누릴 수 있네. 근데 정부가 자 세금 내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야. 100원만큼. 그러니까 이게 편익이 감소하는 거야. 100원만큼. 각 단위당 100원을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 각 단위당 밑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D-T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네, 우선 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곡선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우선 책으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44페이지 첫 번째 줄. 조세 전가와 귀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가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는 근데 이걸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거야. 이거 나중에 노경에서도 합니다. 정부가 야 임금 올려, 최저임금 올려.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업이
그 인건비 올라간 거에 일부를 아이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료도 올라가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으로 떠넘기는 거야.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돼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더니 소비자가 아 뭐야 물건 안 사 이럴 것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자기가 다 부담하긴 뭐하니까 거기다가 질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용량을 좀 작게 만드는 방법을 편법을 쓰죠. 그럼 이제 소비자가 또 그걸 알잖아. 아 뭐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워낙 힘이 세고 이렇게 되면 알았어 그냥 내가 다 부담할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힘이 약하면 소비자한테 다 이렇게 떠넘기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가보시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한테 일부 또는 전부를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가 부과됐을 때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걸요. 조세를 전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치가 밸류가 이렇게 창출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산자야. 생산자 기업이라 합시다. 생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소비자가 이제 있고요. 여기는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라든가 자본을 공급하는 자본가가 있어요. 이렇게. 자, 뭐 자본가는 또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기업 자체랑 이게 자본을 제공하는 뭐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 지주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여기에 정부가 세금 폭탄을 이렇게 꽝 때렸습니다.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걸 생산자가 다 부담하긴 뭐하니까 소비자한테 이쪽으로 떠넘겨요. 이게 가치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쪽이 앞이에요.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가 뒤에요. 뒤. 흐름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떠넘겨요. 세금의 부담을 떠넘긴다 해서 앞전자를 써서 이걸 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소비자가 여기 있는 거죠. 소비자. 거기 있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가지고 떠넘기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 인상 이렇게. 이거 나중에 노경에서도 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부 그럴 경우에는 부담하게 되고요. 아니면요. 이걸 뒤로 떠넘겨요. 뒤로 떠넘겨가지고 앞으로는 못 떠넘기면 뒤에 야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가 세금 폭탄 날렸어. 노동자 나 안쓰러운 거 알겠는데 너 그래도 계속 일을 해야 되겠지? 나 지금 너 자르고 싶은데 대신 안 자를게. 그러면 안 잘릴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래 안 자를게. 대신 임금 10% 삭감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뒤로 떠넘기는 걸 우리가 후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떠넘기나 뒤로 떠넘기나 이렇게 떠넘기는 걸요.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원래 조세법상에서 나타낸 건 이건 뭐냐면 자, 이쪽으로 할게요. 형식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형식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형식적이라는 게 이제 법으로 조세법률상에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 해서 이거를 법적인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세요? 법적으로 야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앞으로 떠넘기고 뒤로 떠넘기고 실제 누가 부담합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 겉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는 누가 세금 내냐면 형식적으로는 기업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기업한테 떠넘긴 거야. 그런데 실제 부담하는 것은 딴 사람들한테 떠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인세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금 부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다 떠넘겨. 그럼 뭐 기업은 뭐 나는 뭐 큰 부담을 안 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갑부들에게 세금을 해서 소득세를 올려라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야 이제 국민들이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해서 세금 더 내자 이러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갑부한테 막 세금 때리면 됐어 뭐 대한민국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래가지고 국적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많이 이중 국적이 있는데 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도 뭐 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외국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갑부들한테 또 쉽게 우리가 세금 떠넘기면 갈 데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데 잘 도망 다녀요.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괜히 착한 사람들만 그냥 다 이렇게 갈 데도 없고 하면 더 부담이 엄한 사람들만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나름대로 그렇게 피할 수 있게 된다, 떠넘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조세를 부담했을 때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 예, 그 실제로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전과 후전과 같이 여기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 실제로 부담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경제적 귀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귀착이다. 이게 실질적인 귀착이죠. 경제적이라는 게 진짜 귀착이에요. 실질적인 귀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형식적으로 조세법상으로 누가 세금을 내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 부담을 지는가에 그게 사실은 좀 더 관심사가 됩니다. 자, 밑에 종량세랑 종가세 있는데 그건 우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조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중 손실이나 효과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시험 문제는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효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복습할 때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것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똑같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한번 볼게요.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한번 보시죠. 자, 누구한테 조세를 부과했냐라고 하면 생산자한테 부과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생산자에게 텍스를 부과시 이렇게요. 부과시.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텍스를 얼마 부과했냐면 텍스를 100원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100원 이렇게 부과했다 합시다. 자, 조세부가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라 하죠.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크림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세부가 전에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쫙 있고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공급이 쫙 있어가지고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라고 할까? 0이라 할게요. 0. 그러면 점점점점점 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게 P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봤습니다. 생산자한테 100원의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해요. 얼마만큼 이동한다고요? 100원만큼 이동해요. 그래서 100원만큼 텍스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소비자한테 일부 떠넘겨서 그런지 100원만큼 부과하게 되면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100원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00원에서 100원만큼 올라가면 여기 점점점 했을 때 여기 P1이라고 하는 요게 100원보단 작아요. 이만큼 가야지 사실은 이만큼 가야지 이게 1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노경에서도 막 이 그림이 있으면 정신없어요. 여기까지 가야지 100원인데 T만큼 올라가는 건데 여기가 P 플러스 P0 플러스 T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6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600원까지 이렇게 소비자 가격 올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올라가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우리가 560원이라 할게요. 이걸 P소라고 할게요. 괜히 이거 그렸나? 뭐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100원만큼 부과하게 되면 원래 500원짜리 하던 아이스크림이 100원만큼 상방 이동하면 600원은 여기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600원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560원 해가지고 60원만큼만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거야. 왜냐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려고 그랬더니 소비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 물건 안 사. 이러는 거야. 여기 보시면 소비자의 대응 방법은 뭐예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나 물건 안 사. 이걸로 그냥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일부 소비자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림이 좀 작지만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 왜냐면 내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560원으로 올라갔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만족이 520원만큼 얻게 되는 만족을 얻는 사람은 500원이었을 땐 사요. 왜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500원 내고 520원의 만족을 얻으니까 20원만큼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되는 건데 내가 520원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560원이 되면 뭐야 내가 만족은 560원 얻는데 돈 나가는 건 560원 나가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저 안 먹을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이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괜히 헷갈리니까. 소비자한테 정부가 세금 100원을 부과했는데 60원을 떠넘겨요. 그러면 소비자만 손해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소비자한테 560원을 소비자가 내서 생산자가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정부한테 100원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 그린 여기가 2라고 할게요. 그래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560원에서 100원을 뺀 460원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피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피소와 피생의 그 차이만큼, 여기요, 피생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 이게 좀 더 길긴 한데 그림은 좀 잘못 그렸는데 대충 알겠죠? 그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조세가 100원이 있으면 거기서 소비자가 분담하는 크기는 60원이 되고요. 생산자가 분담하는 크기는 4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요 0, 1, 1 찾으시면 돼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1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2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렇게요. 이거 다시 쓰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요. 얘는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요.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0, 1, 2만 쭉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예, 이 경우는 소비자가 좀 더 많이 부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건 내일 탄력성 배운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살짝 볼 거고요. 우리는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봤으니까 밑에 조세 부과 전과 조세 부과 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밑에 그림 있잖아요. 그거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자에게 100원의 텍스를 부과 시 소비자에게 일부인 여기서요. 일부를 전가하게 되고요. 전가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여기서는 60원을 떠넘기고 물론 자기도 40원의 피해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 효과 이거 첫 번째 1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세 부담이 전가 얘기하는 거고 2번 조세 부담과 관련된 초과 부담에 대해서 볼게요. 초과 부담이 사회적 후생 손실인데요. 이게 사중 손실,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해요. 데드, 웨인 거기 나와 있는데 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을 직역을 하게 되면 죽을 사자를 써서요. 사중 손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좀 의역을 해서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중 손실이 너무 직역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거기 그림 밑에 나와 있는데 조세부가 전과 후에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세부가 전과 후에 조세부가에서 이렇게 공고곡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0, 1, 2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요 구간을 좀 나눠서 좀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뼈대만 그렸고요. 다른 거를 우선 그리진 않았어요. 대신 이게 조세부가 전에 공고곡선이고 조세부가 후에 단위당 100원의 조세부가 후에 공고곡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 1, 2 여기가 이제 피소, 여기가 피제로, 여기가 피생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여기가 A, B 여기 쭉 살짝 지우고 C, D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세팅 이렇게 하시고요. 자, 조세부가 전에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볼까요? Before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떤 충격이 있기 전과 있은 다음을 비교하는 거를 많이 살펴봐요. 그래서 균형의 변화 전과 변화 후. 그걸 이제 정태 분석을 균형 분석이라 하는데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세부가 전에는 어땠고 조세부가 후에는 어땠고. 그러니까 요 논리도 좀 잘 보셔야 돼. 노경에서도 정부가 어떤 정책적 개입을 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써 주시고요.
정부가 무슨 최저임금을 부과했던 조세를 부과했던 그렇게 되면 그 충격이 있은 다음에 시장에서 쭉 반응을 겪고 조정을 겪은 다음에 새로운 균형 상태로 갔잖아요. 그때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그 전과 후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뭐가 어떻게 변했나 비교까지 잘 써주셔야 돼요. 자, 소비자 잉여 한번 볼게요. 소잉이라고 할게요. 생산자 잉여를 합시다. 생잉이라고 할게요.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고 할게요. 조세 수입. 자, 이거 이제 전부 다 합친 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총 토탈 서메이션 하면 토탈 총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총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조세부가 전이 여기잖아요. 소비자 잉여가 이건 거 이해되시죠? 저기 색깔 아까 A, B, E 이렇게 됩니다. A, B, E 이렇게 돼요. 되셨죠?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C, D, F 이렇게 돼요. C, D, F 이렇게 되고 정부는 지금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피소로. 그쵸?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해서 쭈그러든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A로 줄어들었어요. A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는 얼마나 후생이 감소했습니까 하면은 B 더하기 E만큼 감소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원래는 A, B, E였었는데 A로 줄어들었으니까 B만큼 감소했어요. 여기 뭐 면적으로 표시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했어요. 오케이, 됐죠?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거예요. C, D, F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정부가 가격을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이만큼 가격을 받았어. 근데 정부한테 단위당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죠. 근데 거래량은 이만큼이니까 BC만큼을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뭐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 만일을 대비해서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거야. 원래 생산자가 받게 되는 잉여는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거든요. 여기서 BC만큼을 정부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이만큼 날라가고 남는 생산자 잉여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D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저 면적이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잉여, 후생이 변하는가가 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노경에서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최저임금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이민이 유입되거나 그랬을 때 각각의 잉여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B와 C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B와 C만큼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하면은요, 원래 C, D, F였는데 CF가 날아갔어요. CF가 날아가니까 뭐 면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날아갔어요. C와 F만큼이.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요.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고 정부는 웃었죠. 근데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총 잉여는 토탈 하게 되면 A, B, C, D, E, F 이렇게 있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더니 소비자, 생산자, 정부도 이제 경제 주체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잉여가 A, B, C, D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이 줄어들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와 F만큼이 날아갔어요. 이게 허공으로. 그래서 E와 F만큼을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데드웨이트, 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초과부담이라 그래요. 왜 초과부담인가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더니 고통을 받았다는 소비자의 고통과 생산자의 고통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얼마만큼 줄어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는 이만큼 줄어들었고요. 생산자는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받은 피해는 이 오각형 모양이죠. 집 모양 같이 생긴 오각형 면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BC만큼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E와 F만큼은 어느 누구도 못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한테 야, 세금 좀 내 해가지고 낸 사람은 1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뭔가 바구니에 구멍이 뚫렸는지 흘린 거야. 그래서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이게 야, 뜯어보니까 90만 원밖에 없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90만 원.
중간에 어디 간 거야? 정부는 분명히 90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100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90만 원보다 초과로 해서 더 10만 원만큼 냈다라고 얘기했는데 받은 정부는 못 받았대. 그래서 이게 허공으로 사라진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정부가 조세 부과를 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면은요. 조세부가 전보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위축되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거예요. 자, 책으로 가봅시다. 자, 밑에 그림을 잘 그리시고 반복하시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림 E와 F만큼은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 중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조세 부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발생한 어떤 손실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사중 손실,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크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객관식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47페이지에 조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다음에 뒤에 부록에서 우리가 탄력성 할 때 그걸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조금 더 편하게 되니까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탄력성 설명드리고 조세 부담과 관련된 거기 문제가 몇 개 있긴 한데 뭐 실제로 그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좀 몇 개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탄력성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조세 부담과 관련된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 누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가 그걸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탄력성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문제 좀 조금 풀게요. 많이는 못 풀고요. 푸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객관식 강의 아예 없애고 더 하면 그럼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론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객관식 문제가 이런 문제가 그냥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얼추 들으면서 객관식에 그래도 해설이 자세하니까 뭐 보면서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겠네 하시면 굳이 객관식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그래도 경작은 처음이고 부담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냥 좀 객관식 들으시면서 같이 제가 또 객관식 수업 시간에는 이론 정리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요 책으로 하진 않고 객관식 문제집에다가 그 뭔가 암기할 거 요약 정리 뭐 그렇게 얇은 거 좀 나눠드리거나 그 뭐 5,000원 정도 해서 뭐 핵심 요약 정리 책 만든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구매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때 나중에 봐서 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취사 선택하시게 되면은 뭐 경작 1차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너무 점수 잘 나와가지고 괜히 들었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몇 명 물어보면은 지난 학기에 작년에도 몇 점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 틀렸는데요. 다 맞았는데 이런 사람이 은근히 꽤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보면 베이스가 이제 경작과인 친구들도 좀 있죠. 근데 경작과에서는 또 이런 거 문제 안 풀다 보니까 그냥 문제 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기출이 뭐 되게 좀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으려고 했나? 근데 또 표점은 그러니까 또 많이 떨어져. 옛날에 재작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들을 다 잘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다 뭐 90점 뭐 이렇게 받을 테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내일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